수출 시점 명세서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시점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6번 수출로 입력 후 수출에 대한 거래를 별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필수 서류를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수출 신고 필증, 선화증권, 환율 정보, 외화 통장 등이 필요하며 작성 시에는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 통화 코드, 환율 등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출과 관련된 회계 자료를 입력 후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을 16번 수출로 한 다음 수출에 대한 거래를 입력을 합니다. 금액과 공급 처명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하단에 영세율 구분값이 생기면서 영세율 구분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세율 구분값은 입력하기 전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미리 반영이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환경 등록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회계 탭에 6번 영세율 매출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하게 되면 수출분에 대한 거래를 더욱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으며 설정 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2번 영세나 16번 수출을 입력을 했을 때 미리 설정한 구분값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영세율 구분값 옆에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분계 부분까지 입력을 해주십니다. 다 입력 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는 부가 가치의 영세율 명세서 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한 후 조회할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을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면 그 관련 부속서도 다 같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내역을 상단 Shift F4번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Shift F4번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와 수출 실적 명세서 메뉴를 비교하여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수출 실적 명세서 두 메뉴에 둘 다 있는 전표는 가운데에 이제 는 표시가 되며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불러올 전표를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만약 수출 신고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며 또 마감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수출 신고 번호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 시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수출 신고 번호와 그 다음에 선적 일자, 통화 코드, 환율, 외화까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원화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직접 입력 시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일반적으로 수출할 때 세관에서 수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는데, 그때 세관에서 수출을 승인을 하게 되면 부여해주는 번호를 말합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숫자로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는 표시가 되며 하단에 도움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고 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면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선적 일자는 거래 기준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FE 도움 코드를 통하거나 아니면 통화 코드에 나라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해당 코드를 지정을 합니다. 환율, 외화, 거래처 코드는 거래에서 주어진 대로 기재하며 해당 선적 일자의 환율을 조회하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입력을 합니다. 원화 금액은 외화와 환율에 따라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외화와 환율을 수정 시에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 후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지만 뉴젠 K랩 세무사랑에서는 편의 기능으로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입력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송을 할 때는 위에 상단에 F4번 전표 처리를 통해서 수출 시점 명세서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 중 하나인 상단 컨트롤 F3번 수출 실적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해올 수 있습니다. 상단 컨트롤 F3번 수출 시점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은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설정한 조회 기간이 자동 반영되며 다음으로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때 K랩이나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사 등록에 설정된 사업자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일치해야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 권리번호나 비밀번호는 공란으로 한 다음에 아래 하단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세무대리인 경우는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는 지금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수출 시점 명세서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제 왼쪽에는 홈택스 수출 시점 명세서 데이터와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오른쪽에는 같은 내역이 있는지 수출 시점 명세서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같은 데이터가 있을 시에는 체크가 해제되며 아래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수출 시점 명세서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표 정보에 거래처 코드가 없을 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확인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한 데이터를 체크 후 F4번 전표 처리를 클릭을 합니다. 전표 처리할 때 이제 거래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는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를 전송할 데이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전표 처리 F4번 전표 처리를 해주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도 전표가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표 처리한 것을 또 이제 전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는 표시가 나면서 체크가 해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표를 전송을 할 때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일괄 분계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일괄 분계를 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서 이제 전표가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계 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수출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로 표시된 것은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된 전표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엑셀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F6번 엑셀 작업을 통해서 엑셀 포맷을 먼저 내려받으신 후에 포맷에 맞게 작성한 후 엑셀 파일 올리기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기 전 주의사항은 이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지우고 업로드가 되니 주의하여 주시고, 새로운 거래처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 업로드 전에 거래처 등록에서 신규 등록 후에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셔야만 매칭이 되면서 엑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다 작성을 했다고 하면 위에 상단에 F11번 저장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F7번 마감을 통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